만든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지방행정제도 보겠습니다. 신라가 여러분 요만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커졌어. 거의 2배가 됐죠. 그러면 이 2배로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다스렸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네모칸에 이미 필기돼 있죠. 중앙정치제도는 지방행정제도의 구주 그리고 조금 띄어서 오소경이라고 쓰세요.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신라의 지방행정제도는 구주, 오소경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개수예요. 개수. 그러면 어떤 개수를 말하는 거냐면 주가 9개래. 주가 9개. 그 다음에 소경이 5개래. 그럼 이 뜻만 알면 돼요. 교과서는 여러분 90쪽에 나와 있어요. 90쪽에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 지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9개 구주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땡땡 하시고 씁니다. 자,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눈다.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눴대.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한주, 삭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9개로 나누고 여기에 뭐를 했냐면 자, 쓰세요. 관리를 파견했다.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밑에를 또 군현으로 나눴다. 그리고 군현은 관리를 파견했다. 서울에서 아니 서울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금성, 신라의 수도는 금성이었으니까 금성에서 관리를 파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전국을 도로 먼저 나누고 도 밑에는 시로 나눴죠. 이런 식으로 얘네도 이렇게 나눴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옛날에 너네가 여기에 살았다면 신라시대에 살았다면 예를 들면 경기주, 시흥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전국을 9개로 나눴대.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90쪽 봐도 되고 여러분 선생님이 화면에 붙여줄게. 이거 봐도 돼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구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구주라고 할 때 여기에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왜 하필 9개지? 9개인 이유를 알아야 돼. 솔직히 주를 4개로 나눠도 되고 12개로 나눠도 되고 7개로 나눠도 되잖아? 8개로 나눠도 되고. 그런데 9개인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90쪽에 나와 있는 지도와 이 지도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 상주, 강주, 양주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상주, 양주, 강주. 선생님이 동그라미 그리고 있는 선생님이 빨강 펜으로 동그라미 그릴게요. 자, 요만큼. 그 다음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하나 또 그릴게. 자, 웅주, 전주, 무주. 요렇게 요만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색으로 그릴게요. 한주, 삭주, 명주. 요만큼. 3개씩 들어있죠? 그러면 이 말 뜻은 뭔 말이냐면, 자, 이 땅은 원래 신라 땅이었어요. 옛날에는 신라 땅이었고, 이 땅은 백제 땅. 그 다음에 맨 위에 북쪽은 여기는 고구려 땅이었어. 딱 떨어지지. 3, 3은 9. 각각의 영토에 3개씩 나눠줬다는 거야. 원래 고구려 사람들 살던 데 3개, 백제 사람들 살던 데 3개, 신라 3개. 이 말뜻은 뭐냐면 우리 신라만 좋게 할 거야. 우리 신라만 관리를 파견하고 우리 신라만 잘 나가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똑같이 나누고 관리도 똑같이 파견하고 내가 너네를 앞으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스릴게. 고구려 백제라고 차별하지 않을게. 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왕은 내가 신라 사람이고 내가 신라인들을 더 우대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통합시키기 위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3, 3은 9. 그러면 여러분 구주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통합시키려고 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소경은 뭐냐면 자 여기 볼게요. 오소경은 5개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5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 남원경, 서원경, 중원경, 부경경, 금광경 이렇게 있대. 그럼 이게 왜 있냐?
요즘 말로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광역시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우리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들어봤죠? 이렇게 조금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 큰 도시가 왜 필요하냐? 오소경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5개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의 중심지. 그럼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원래 없었던 건데 왜 필요하냐? 여기 볼게요. 우리 찾아보자. 신라의 수도. 신라의 수도는 경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 때는 금성이라고 불렀어요. 금성. 그럼 금성이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 자, 이쪽에 있어요. 선생님 별표 칠게요. 여기가 금성이야. 옛날 신라 때부터 쭉 여기가 수도였어. 근데 그때는 큰 문제가 안 됐어. 왜? 신라는 요만큼이었으니까 여기에 수도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너무 커졌지. 땅이 커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너무 힘들죠. 그리고 갈 일은 드물었지만 여기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자, 각각의 지방에다가 5개 작은 서울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서울, 그러니까 큰 수도 금성은 여기 있고 작은 수도를 하나씩 더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5개 만들었다. 지방의 중심지 5개 만들었다. 그럼 이거를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쓸게요. 수도가 요즘 말로 하면 경주니까 선생님이 쓸게요. 경주가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했다. 수도인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했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5개의 지방의 중심지 오소경에 사람을 보냈대. 귀족들을 보냈대. 예를 들면 신라의 귀족도 보내고 원래 고구려에서 살던 귀족도 보내고 백제의 귀족도 보냈대. 그러면서 다 같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통합시킬 수 있도록 이런 의도도 깔려 있대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변하냐?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귀족들이 얘들아 옮겨가면서 살아. 귀족들이 다 이사를 갔어. 그러면 귀족들이 가면 집도 큰 집이 지어지겠죠. 귀족들이 가면은 사람도 많아지겠죠. 하인들도 많이 데리고 갈 거고, 그리고 귀족들은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죠. 그러면서 여기가 좋은 옷, 좋은 거,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집들이 모이면서 점차 사람들을 더 끌어오게 돼요. 아, 거기 가면 장사가 잘 된대. 거기 가면 음식점이 잘 된대. 이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가 지방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수도에만 집중되지 않게 이 5개의 도시에도 문화가 살아나고 맛있는 집이 생기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고 지방의 중심지가 새롭게 생겨나는 거죠. 이런 의도도 깔려 있는 거야. 신문왕 같은 경우에 이 넓어진 통일신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럼 지방행정제도는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아, 9개로 나눴구나, 전국을. 그 다음에 5개의 지방 중심지가 있었구나. 마구잡이로 외우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이해하면 더 좋죠? 고구려, 백제, 신라, 3, 3은 9. 이렇게 3개씩 나눴다. 그 다음에 5개는 여기가 너무 치우쳤구나. 수도가 너무 치우쳤구나. 그래서 5개를 새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더 잘 외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군사제도 할게요. 중앙정치제도, 지방제도, 그 다음에 마지막 군사제도까지 하면 통일신라의 제도들은 다 이해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제도는 말 그대로 나라를 어떻게 지켰나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요. 이거는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우는 나라들도 보통 중앙군, 지방군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이 둘을 나눠서 떼어서 생각하세요. 그럼 중앙군은 어디를 지키는 애들이냐? 말 그대로 중앙을 지킨대.
그러면 통일신라의 한가운데 이 말이 아니야. 역사책에 나오는 중앙은 보통 뭐를 의미하냐면 왕이 사는 데. 왕이 사는 데를 중앙이라고 생각을 했어. 가운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왕이 사는데 수도를 지키는 애들이 중앙군이었어요. 얘네들은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자 위에다가 조그만하게 쓰세요. 수도를 지키는 애들. 그러면 지방은요. 말 그대로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을 지키는 애들. 수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 지키는 애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나라도 지키면서 뭐 또 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경찰 역할들도 했어요. 그러면 통일신라는 어떻게 이걸 나눴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하나는 구서당. 중앙군을 구서당이라고 불렀대. 무슨 서당, 무슨 서당, 무슨 서당 이렇게 불렀대. 그 다음에 지방은 십정이라고 불렀대. 자, 앞에 나와 있는 숫자 독특하죠? 구서당, 십정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마구잡이로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고 외우세요. 그러면 짝대기 긋고 쓸게요. 구서당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자, 당연히 신라 사람은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그 다음에 말갈인도 포함했대. 말갈인도 포함했던 거. 어쩌라고요, 선생님?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자, 여기 보자. 서당은 무슨 서당, 무슨 서당, 무슨 서당 이렇게 이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군인이야? 그러면 나는 무슨 서당에 들어있어? 나는 무슨 서당에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당이 모두 다 몇 개였냐면 9개였대. 그러면 그 한 서당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서당이 몇 개였냐면 볼게요. 신라 사람이 속한 서당이 자 3개, 고구려가 3개, 그 다음에 백제 사람이 있는 데가 2개, 말갈족은 1개. 그럼 말갈족은 여러분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원래는 저기 북쪽, 여기 북쪽 자 유목민족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군인들로도 활동을 했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말갈 사람이 다 섞여 있대.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방금 말했죠. 왕을 지키는 애들이라고. 그럼 신문왕은 말로만 야 우리 고구려 통합하자. 와 우리 백제는 하나야.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하나야. 삼국은 하나였어. 우리 잘해보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보여준 거죠. 바꿔 생각하면 고구려 백제 사람이 왕을 위협할 수도 있잖아.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 옛날에 나는 백제 사람이었어. 고구려 사람이었어. 신라한테 복수를 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를 지키는 애들을 몸소 신라 사람, 백제 사람으로 편성을 했다는 건 고구려 사람으로 편성을 했다는 건 나는 너네를 믿어. 난 고구려 너네 믿어. 백제 너네 믿어. 우리는 하나야 라는 거를 왕이 몸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과서에서 신문왕이 뭐를 보여줬다? 우리 민족을 하나로 융합시켰다. 민족 융합 정책 또는 민족 통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일리 있죠. 생각해보면 말로만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말로만 우리는 하나다, 나는 뭐 너네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신문왕은 목숨으로 목숨 걸고 보여준 거지. 솔직히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이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보여주면서 고구려 사람과 백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구서당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구서당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신문왕이 민족을 융합시키려고 했구나 이런 의도가 깔려있구나를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정은 각 지방을 지키는 애들인데 자 하나의 정에 많은 군인들이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정을 각 지역에 발령을 내는 거야. 여기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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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개 이렇게 각 지역에 발령을 내는데 그러면 생각해보자. 9개잖아. 그럼 하나씩 보냈어. 근데 하나가 남어. 그치? 하나가 남지. 9개씩 보냈는데 하나가 남아.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에 더 보냈다는 거야. 어디에 더 보냈냐면 지도 잘 보세요. 지도 잘 보면은 한주, 삭주, 명주 뭐 등등등등 주에서 각각 하나씩 보냈는데 너네가 볼 때는 어디에 2개를 보내고 싶어? 잘 보면은 어디에 2개를 보냈으면 좋겠어? 자, 잘 보여요. 잘 보면은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제일 위험한 데 보냈겠지. 첫 번째. 제일 위험한 데 어디일까? 자, 여기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기는 바로 국경 지역이죠.
국경지역.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좁혀진다. 답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땅이 넓은 데 보내지 않았겠어? 제일 넓은 데가 어디였냐면 한주였어요. 한주.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한주에 두 개를, 자, 한주에 이정. 그러니까 두 개 대대로 보냈다는 거야. 두 개를 배치시켰다. 그 이유는 한주가 국경지대였고 영토가 넓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서당 10정, 구서당 10정.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면 더 잘 외워집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구서당 10정을 외우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자. 구주, 그 다음에 오소경, 그 다음에 구서당,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까요? 당구장 표시하시고, 얘들아 쓰자. 거기에 쓸게요. 구주, 그 다음에 오소경, 그 다음에 구서당, 이렇게 쓰세요. 선생님 이거 왜 써요? 왜 의미가 있는지. 자, 다시 볼게. 구주는 9개라고 했는데 9개인 이유 알려줬죠. 고구려 백제 신라에 3개씩 배치를 했다. 3개씩 배치했다. 그리고 오소경은 그 오소경 5개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귀족들을 보냈다. 여기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왕을 지키는 애들인데 여기도 고구려와 백제 애들을 보냈다. 그러면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섞여 있지, 얘들아.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평하게 섞여 있어요. 신문왕은 이 세 개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고구려야 백제야, 우리가 옛날에는 싸웠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족 융합 또는 얘들아 민족 통합이라고 써도 돼요. 자, 이 제도를 통해서 단순히 나라를 효율적으로 쉽게 다스리자, 이 의도도 깔려 있지만 두 번째 의도는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는 하나야. 싸웠지만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가 깔려 있다는 거야. 그럼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어? 6글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민족 융합 정책, 민족 통합 정책.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만 기억해도 50%는 아니 80%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한 거니까 민족 융합 정책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통일신라가 외국이랑은 어떻게 지냈는지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하거든요. 그것까지 그 부분 하겠습니다.